다음 단원 이 단어는 뭐냐면 화학결합과 그러니까 물질의 규칙성인데 화학결합과 뭐 어떤 그 화학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앞에서 조금 주기를 했기 때문에 뭐 하나 질문을 할게. 화학결합이라는 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제 자꾸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우와 와이? 하와이라고 그랬죠? 하와 와이를 생각해 봐야 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를 배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단어 내용이 화학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다야. 그죠?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은 뭐야? 왜 할까요? 그죠? 왜 할까? 그렇잖아. 새로운 것 때문에.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하면 이제 결과를 얘기하신 건데 화학결합을 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만들어져요. 아까 배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생각해봐.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요. 그죠?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이거지.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돈을 적게 쓰는. 아, 그렇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돈을 적게 쓰고 많은 이득을 보고, 막 그죠? 아, 비슷해요. 물질들도 비슷합니다. 에너지를,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해요? 쉽게 가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에너지를 작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아, 그걸 뭐라고 그랬더라? 화학에서 반응성이 작다.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가 낮다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반응성이 작다. 에너지가 낮다. 안 좋다. 안 좋다. 결합을 아, 되게 발음은 비슷했어요. 안 좋다가 아니라 안정하다. 안정하다. 안 좋다. 안정하다였죠. 안정하다.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안정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하냐잖아요. 그죠? 그 아까 배웠어요. 이온 만들 때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버려? 얻어요. 버려. 그러면 몇 개가 돼? 8개. 아,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의 뭐야? 전자 배치를 하면 안정해져요. 이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옥텟 규칙. 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최외곽에 전자를 어떻게 해요? 8개. 뭐 1주기는 2개지만 전자를 8개를 만들어서 안정해지려고 한다.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제는. 그죠? 맞나요? 예. 그럼 비활성 기체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자. 자, 비활성 기체는 몇 쪽이다? 18쪽. 그렇죠. 18쪽이다. 그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느냐? 헬륨이 있고요. 네온이 있고요. 아르곤이 있어요. 요 정도 배우죠. 원자 번호 2번, 10번, 18번 뭐 이렇게 됩니다.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K 껍질에 2개 끝. 됐죠? 네. 왜냐면 K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네온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됐죠? 아르곤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아하. 1주기를 제외하고 1주기는 이제 2개 들어가면 안정해지는 건데요. 나머지 주기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죠. 최외곽 전자가 8개면 뭐라고요? 안정하다. 아,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외곽 전자 몇 개? 그렇죠. 8개. 최외곽 전자 8개면 안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비활성 기체는 이제 우리 프린트에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활성 기체는 어디에 쓸까요? 예요. 그죠? 비활성 기체는 어디에 쓸까요? 이런 거예요.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곳에 써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어떤 경우일까요? 애드벌룬이에요. 애드벌룬. 자, 애드벌룬이 뭐죠? 광고용 풍선. 그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애드벌룬 잘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위에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뭐 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어찌됐건 애드벌룬 안에다 수소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그렇죠?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네. 터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잖아도 애드벌룬 안에 이 헬륨을 집어넣었는데 헬륨 풍선이잖아요. 그게 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 많죠. 줄 끊어지면 대공원에서 아빠가 사준 거, 엄마가 사준 거 저기 올라가 터져요. 그건 이제 압력 차이 때문에 터지는 거고, 근데 그게 터지기 전에 수소 풍선 들고 다니다가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해야 될 곳에 쓰입니다. 그 중에 네온은 어디에 쓰일까요? 네온사인. 하루 종일 에너지를 엄청나게 공급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네온사인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반응성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날 거 아니야. 네온사인 광고. 광고판. 이해하나요? 그 다음에 아르곤. 아르곤 어디 쓰일까요? 이거 형광등에다 뭐 채워요? 아르곤 채웁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의 충전기체로 써요. 이해하셨나요? 잘 생각해봐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위험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반응성이 안 좋은 것들을 쓰면 어떻게 돼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없는 곳에 쓰입니다. 반응성이 없는 물질을 써야 되는 경우에 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활성 기체가 되면 뭐 한다고 그랬더라? 안정해진다. 그죠?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최외곽 전자 8개를 맞춰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화되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안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거지. 이해 갔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화학 결합 중에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 이온 결합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온 결합. 미안합니다. 자,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자, 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전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공유결합 물질에서 배울 부분 전하의 반대말이에요. 정해진 전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정해진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전하를 얘기하거든요.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0.8 이런 거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 공결합에서는 그런 거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런 애들은 정전기라고 안 부른단 말이지. 이해 가셨나요? 예. 그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합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로 금속 원소가 어떤 원소가? 금속 원소가 누구와 만나서? 비금속 원소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염. 예, 일반적으로 부를 때 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금속 리튬이 있다. 원자번호 3번 리튬이 있다. 그럼 리튬이 전자를 하나 잃고 Li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플로린이 전자를 어떻게 해서
전자를 얻어요. 요번에는 전자를 얻어서, 그죠? 전자를 얻어서 플로린화 음이온이 되면 얘네 둘이 결합을 하는데 이때 이 결합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거지. 둘이 결합하게 된다. 둘이 결합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이해가셨나요? 네. 자, 그때 조심하셔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이 있으면 리튬이 플루오린한테 전자를 줄 수는 있는데요. 리튬 양이온이 플루오린과 음이온한테 전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학생들이 잘 걸려요. 리튬이 플루오린한테 전자를 줄 수는 있겠죠. 그쵸? 네. 그런데 리튬 양이온이 플루오린과 음이온한테 주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온이 음이온한테 전자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함정으로 속일 수도 있어요. 얘가 A, 얘가 B. A가 B에게 뭘 준다? 전자를 준다. 안 된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어떻게 돼요? 된다죠. 된다. 그건 가능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또 다른 걸 해볼게요. 거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그네슘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표에 양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런 거예요. 원자 번호 몇 번? 12번. 그죠? 가운데 양성자가 플러스 12죠?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앞에서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알칼리 금속은 바깥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버리고 플로린은 전자가 7개 있으니까 하나 얻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2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읽습니다. 이렇게. 이해 갔죠? 오케이 말이? 그리고 산소는 어떻게 할까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고요. 바깥에 전자가 몇 개냐면 6개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얻어야 됩니다. 2개를 얻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O2-가 되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더하면 Mg하고 누구하고 만나서 O하고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Mg2 플러스와 O2-가 어떻게 해요? O2-가 결합을 했다.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에 채워 넣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왼쪽 표에 마그네슘이 양이온이 되는 거, 오른쪽엔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것.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뭐 중등부에서도 이런 걸 많이 배우긴 하는데 이번엔 다른 걸 해볼게요. 만약에 누구하고 만나면 만약에 Mg하고 플로린이 만나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까요? Mg, 마그네슘과 플로린이 만났어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플로린화 마그네슘 MgF2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 이 숫자들이 이렇게 크로스로 내려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로스로 내려와서 MgF2가 됐어요. 됐죠? 그러려면 F는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2개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요거를 중학교에서 좀 시험을 보죠. 전해질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거 대표적인 뭐 다른 거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더 해볼 거냐면 요번에는 Na 플러스하고 Se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크로스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Na 옆에 E 그러니까 Na2S 이렇게 되는 거죠. Na2S 됐죠? 숫자가 크로스로 Na 옆으로 2가 내려오고요. S 옆으로 1이 내려와요. 1은 안 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Na2S 자 앞에다 개수 맞춰주려고 2라고 쓰셔야 되죠. 이해하셨나요? 적어도 이렇게
뭐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뭐를 만들 수 있어야 돼? 화학식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그렇죠.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첫 번째,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떤 편이냐 이거야. 녹는 점, 끓는 점. 비교적 높은 편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렇게. 비교적 높다. 이거 왜 그러냐면 공유결합 물질보다는 높고요. 금속결합 물질보다는 좀 낮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합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결합력이 F는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돼요. Q1, Q2. 여기서 Q는 뭐냐면 Q는 전하량이에요. 그 다음에 R은 거리겠죠. 거리. R은 거리. 되셨나요? 그리고 K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콜롬상수라고 해서 별로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합력을 비교했을 때 뭘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냐면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녹는 점은 결합력에 비례합니다. 그죠? 왜? 이거 상온에서 상태가 뭐예요? 상온 상태가 고체거든요. 그러니까 가열하면 녹죠. 그 녹을 때 그 결합을 깨내야 녹죠. 그러니까 결합력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결합력이 세다는 건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녹는 점과 결합력이 비례할 건데 그럼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렇죠? 또는 결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하가 클수록, 그죠?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고 결합력이 세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결합력이 세다. 두 번째, 우리 친구 사이도 그런데요. 거리가 가까워, 되게. 가까이 앉아있어, 그럼 뭐야? 되게 친하다. 멀리 떨어져 앉아있어, 그럼 뭐야? 안 친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거리가 멀면 약해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다가 되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다.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전하량이 클수록 세다. 그 대표적인 1번의 예로서는 뭐가 있느냐면 NaCl과 그다음에 MgO가 있어요. 자, 아까 나왔는데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Mg는 몇 플러스라 했죠? 2 플러스. 저기 써있죠, 아직도? O는 2 마이너스. 와우. 결합력 누가 셀까요? 그렇죠. 오른쪽이 셉니다. 1 곱하기 1이 세요. 2 곱하기 2가 세요. 2 곱하기 2가 세죠. 이해 가셨나요? 자, 확인해 볼게요. NaCl 녹는 점 몇 도예요? 표에 NaCl 몇 도라고 나왔어요? 801도. 네, 801도예요. MgO는요? 2825.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더 우선이에요. 거리보다. 이 전하량이 커져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전하량이 커져버리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이해 가셨나요? 됐나요? 네. 네, 두 번째 거에 예. 두 번째 거에 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에 예. 두 번째 거에 예가 뭘까요? 자, 이런 거예요. NaCl과 요번엔 NaF로 해볼게요. NaF. 자, Cl은, 그러니까 Na는 똑같잖아요. 크기가 똑같죠? 네, Cl은 되게 큰 거예요. 3주기 원소.
플로린은 작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리가 누가 멀죠? 거리가? 그렇죠. 거리가 NaCl이 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거리와 결합력은 뭐예요?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결합력은 누가 셀까요? 그렇죠. 결합력은 NaF가 셀 거예요. 자, 뭐로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녹는 점. 자, 표에서 찾아봅니다. NaCl 몇 도? 801도예요. 자, NaF 990. 그죠? 자, 누가 더 세다고요? 오른쪽이 셉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뭐라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세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이런 거예요. 결국 전하량이 크면 뭐라고요? 전하량이 크면 결합력이 세요. 그죠? 전하량이 크면 결합력이 셉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거하고 먼 게 있어요. 가까운 게 세요? 먼 게 세요? 가까운 게 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하량과 결합력은 비례하는 거죠. 전하량과 거리는 반비례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에는 중학교 때처럼 뭐 비례 반비례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식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전하량에 곱에 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하량에 곱에 비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뭐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거 정리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했어요.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들을 때는 이해했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아, 이게 그 말이었나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봅니다. 결합력까지 봤어요. 그죠? 우리 결합력 다음은 뭘 볼 거냐면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온결합 물질은 뭐가 꽤 높은 편이다. 녹는 점이 꽤 높은 편이다. 그래서 상온에서 어떤 상태이다? 고체 상태이다. 이게 두 번째 특성이에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Na2O 라고 썼어요.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화학식에다가 Na2O라고 썼어요. G? 아니죠. 고체니까 솔리드 S라고 써야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고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체다. 그죠? 네, 세 번째 이제 전기전도성을 볼 건데요. 전기전도성이 뭘 뜻해요? 전기전도성이란 그렇죠. 전류가 잘 통하느냐. 맞아요. 그러면 우리 전기전도성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걸 아는지 좀 공부를 해볼게요.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 자,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극으로 간다고 정의해 놓은 거예요. 정의. 그죠? 왜? 잘 모를 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잘 모를 때 정의해 놨어요. 이해 가셨나요?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알게 됐어요. 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그죠? 마이너스 극에서 그죠? 플러스 극으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전하가 이동하는 건데 그때 이동하는 전하가 전자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두 번째 중등분해용 복습할 게 뭐였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자, 전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전하는 CF 전하는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어요. 양전하와 음전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간단한 뜻입니다. 그렇죠. 플러스를 띄는 애들, 마이너스를 띄는 애들. 그럼 양전하 중에 아는 거 있어요? 양전하. 양전하 중에 내가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해봐. 양전하. 아, 그건 이제 대전열에서 플러스인 애들. 그런 거 기억하나 봐요? 우리가 빅뱅 처음 배울 때 원자핵을 배웠어. 원자핵.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그게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죠. 그때 양성자가 뭐야? 플러스 양전하죠. 양전하. 그 다음에 양이온 또 배웠어요. 그죠? 오늘 그죠? 오늘 양이온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양전하라고 하고요. 음전하는 뭐가 떠올라요? 딱 떠오르는 거. 전자죠. 전자. 그렇죠. 전자. 그 다음에
빅뱅에서는 뭐도 배웠냐면 뮤온과 타우도 배웠어요. 뮤온과 타우, 그쵸? 근데 잘 안 씁니다. 화학에서 뮤온과 타우는 잘 안 써요. 물리라면 모르겠으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늘 배운 음이온이 있죠. 음이온. 이해가셨나요? 자, 그 중에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동하는 건 뭐예요?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흐른다? 실제로는 뭐라고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하가 이동한다는 소리예요. 전하가 이동하지 않으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이게 기본적 원리예요. 사실은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기본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가 이해가 가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좀 이따가 어떤 애는 전류가 흘러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애는 전류가 안 흘러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를 뭐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전하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하지 못하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전기전도성,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자,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를 공부할게요. 이해가셨나요? 자, 갑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액체 상태에는 흘러요. 이해갔죠? 이유가 뭐게? 고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잡혀서 뭐라고요? 결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결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결합 물질이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가 이동할 수 없어서? 이온, 그렇죠. 전하. 이온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런데 액체가 됐어요. 액체라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 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하면 이온이 이동하니까, 그죠?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 대비하려면 뭐라고 했죠? EU가 서술형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온 결합 물질 액체,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 음이온이 이동할 수 없는데 액체 상태에서는 양이온, 음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 그렇지. 이해가셨나요? 네, 이거 서술형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릅니다. 왜요?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왜 예외가 있을까요? 이거 염이요. 염 중에 물에 녹이면 이온이 분리되지 않는, 즉 이온화가 되지 않는 염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앙금이라고 하죠. 앙금. 예, 그러니까 앙금은 예외적으로 수용액 상태를 만들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아주 조금은 흐릅니다라고 배우겠지만 다시 고등학교 내부에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앙금은 이온화가 안 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이론적으로. 실제 안 흐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안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기본적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하가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라는 기본적 원리에 충실하게 고등학교 내용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건 안 벌어지건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결정 상태라고 그랬죠. 결정 상태, 그죠? 결정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Na 플러스 양이온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위아래 뭐 이거 노래 아니에요? 자, 자 이렇게 마이너스 음이온들이 연결되어지는 기본적인 뭘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음이온들이 뭐 Cl-,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CL을 가운데다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NA가 또 위아래 앞뒤 좌우에 붙어 있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이해갔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얘는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맞아요? 아니죠. 네. 다시 얘는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한 개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왜 NaCl이라고 쓸까요? 근데 왜 NaCl이라고 쓸까요? NaCl이라고 썼다는 건 Na 하나, Cl 하나라는 얘기잖아. 왜 그렇게 쓸까요? 구성비.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실험식으로만 표시할 수 있어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식으로만 표시하는데 이 실험식이 NaCl이다. 그럼 Na 하나에 Cl 하나냐?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조성비가 그러니까 개수비가 Na 플러스 대 Cl 마이너스가 뭐야? 1대1이라는 소리지. Na 하나, Cl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가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아, 선생님, 그러면 세상에 그러면 화학식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잘 봐요. H2O는 H2개와 O 한 개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H 하나와 O, 그러니까 H 두 개와 O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식에서는 이 분자식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 물질을 구성할 때 H 두 개와 O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갔죠? 하지만 실험식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수비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뭐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Na 플러스가 10,000개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CL도 몇 개 있다고요? 10,000개 있으면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갔어요? 아, 그래요. 요거 이해했으면 뭐 웃음꽃 10,000개 하는 것이 10,000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개그 익숙해져야 되겠죠? 네. 네. 익숙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자체가 그런 개그를 즐기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한다고 뭐 될 일 아니죠? 그죠? 네, 될 일 아닙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얘 웃다 보니 번호도 기억 안 나는데 몇 번째 특성인지. 자, 요번에는 4번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5번이에요? 이온 결정에 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온 결합 물질이 외력을 받았을 때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결정을 만들면 이렇게 잘 풀마 뿔마 이런 식으로 마뿔 이런 식으로 예쁘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전기적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잘 안정된 물질이 돼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인력과 반발력이 어떻게 해요? 서로 조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밀어내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데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고요? 인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외력을 줍니다. 또 왜 건드려, 그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외력을 줘서 건드렸어요. 외력을 줘서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옆으로 비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뿔마 순서는 똑같아요. 마뿔 잠깐만. 아까와 좀 다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당한 거리가 플러스끼리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밑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띠는 전하들끼리 뭐가 증가할까요? 그렇죠. 반발력, 청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 간 반발력이 어떻게 돼요? 네, 증가하는
꼴이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꾸 반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태를 갖춰 못 갖춰? 못 갖춰. 그럼 어떻게 된다고? 부서집니다. 이거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굵은 소금 알아요? 굵은 소금? 제가 이제 주방에 자주 들어가고 그래서 잘 알아요. 굵은 소금. 이거 숟가락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네, 부서집니다. 부서져서 작은 소금이 되죠. 이해가셨나요? 이해갔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때려도 부서진단 말이지. 근데 녹는 점은 뭐예요? 150도, 200도가 훨씬 넘죠. 아까 NaCl 800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예. 그렇게 녹는 점이 높은 거에 비하면 외력을 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쉽게 부서져요. 이런 소리야. 이해가셨나요? 그런 거 있나요? 막 녹는 점처럼 막 깨지는 점? 녹는 점처럼 깨지는 점? 그러니까 이제 녹는 점이라는 건 가열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 결합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녹게 되지 깨지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외력을 주면 별로 안 준 것 같은데, 큰 힘을 안 준 것 같은데 깨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예를 들어 고무하고 유리 중에 누가 깨기 쉬워요? 유리가 깨기 쉽잖아요. 근데 고무하고 유리 중에 누가 더 단단해요? 유리가 단단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특징을 보겠습니다. 요번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용해성에 관한 얘기예요. 용해성. 자, 우리 물분자에 관한 설명을 짧게 좀 하겠습니다. 물분자는 우리가 물분자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따만한 산소 머리,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수소 다리 뭐 이렇게 그린다면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요.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가 생기고 여기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산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생겨요. 정전하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정전기적 인력 할 때 정전하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분전하라고 하고 부분전하를 갖는다. 부분전하를 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극성분자이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극성용매라고 합니다. 극성용매. 이게 얼마나 극성스러우냐면요. 이온결합 물질하고 극성분자를 다 녹일 수 있을 만큼 극성스러워요. 이해갔나요? 네. 극성스럽다고요? 뭐 대단히 막 활발하고 막 그렇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 속에 Na 플러스가 생겼을 때, Cl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흩어져 있거든요. 이거 안정할까요? 안 안정할 거예요. 안정할 리 없어요. 그죠? 네, 안정할 리 없어요. 그런데 물에는 왜 잘 녹냐면 안정하니까 잘 녹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 안정한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경희대 논술 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뭐가 와요? 물 분자가 와서 안정화시켜 줍니다. 자, 이런 거예요. 머리 쪽이 뭐라 그랬죠? 머리 쪽이? 부분 마이너스. 그러니까 Na 주변에는 머리 쪽이 가서 마이너스 전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전하들이 Na 플러스를 잘 안정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Cl 쪽은 그렇죠. 부분적인 플러스들 다리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안정화시켜 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용매화라고 하는데 용매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녹아요. 근데 이 사용한 용매가 뭐죠? 물이죠. 그래서 이걸 수화라고 불러요. 수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수화되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 수화라는 과정이 뭐라고요? 이온결합, 그렇죠. 물에 녹았을 때 용매화되는 거, 안정화되는 걸 수화라고 해요. 즉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물이 이온결합이 띵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그걸 잘 뭐 해준다고요? 보완해줘서 물에는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그럼 이온결합 물질이 기름에 녹아 들어가면 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잘 안 녹습니다. 기름에는. 이해 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온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온결합에 관한 설명. 이해가셨죠? 네.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이고요. 4번에는 네네네. 뭐였어요? 아, 네. 그걸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숙제 요령 지켜서 해오시고. 이해가셨죠? 네네. 앞쪽에